사주팔자 궁합이 좋아서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는 깊은 인연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인연을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이상하게 얘랑은 지긋지긋하게 싸우는데도 절대 안 찢어진다거나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싸우고 팩 토라져도 이상하게 얼굴만 보면 마음이 끌리고 주변에서는 야 그럴 거면 헤어져 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막상 헤어지려고 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사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미련이다 집착이다 쉽게 말하지만 그건 이 보이지 않는 끈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주학적으로 운명이 꽁꽁 묶여있는 진짜 천생연분은 아무리 모진 풍파가 불어도 결국 서로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답답함과 애틋함은 어쩌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와 그 사람의 끈은 얼마나 단단하게 얽혀있는 걸까요? 이 질긴 인연의 끝에는 정말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진짜 나의 운명적 점수가 궁금하다면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두 사람의 소름돋는 속궁합, 겉궁합, 그리고 앞으로의 이별수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 사주팔자 궁합이 좋아서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는 깊은 인연, 천생연분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만세력을 가져다 놓고 영상을 따라오세요. 본인 거랑 상대방 거랑 같이 펴놓고 보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건 바로 합입니다. 사주에서 합이라는 건 단순히 잘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의 기운이 만나서 하나처럼 섞여버리는 관계를 뜻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삼합은 퍼즐 조각 같은 관계라면 육합은 가루와 물 같은 관계라. 퍼즐은 맞췄다가 다시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밀가루하고 물은 섞이는 순간 반죽이 됩니다. 이미 서로에게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합이 강하게 들어오는 커플들은 헤어져도 예전의 자기로 돌아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행복했던 건 아닌데 계속 생각이 나요. 다시 만나면 또 힘들 거 아는데 못 놓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상대가 내 인생의 일부처럼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지끼리 합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가 서로 합을 이루는 경우에는 이 관계가 단순 연애를 넘어서 생활 자체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같은 구조가 강하게 들어오면 서로를 자연스럽게 삶의 루틴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헤어져도 이상하게 습관처럼 찾게 됩니다. 원래 연애라는 게 감정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연락하던 습관, 퇴근하고 전화하던 습관, 맛집 공유하던 습관, 힘들 때 제일 먼저 찾던 사람,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런 궁합이 꼭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게 몇 년 뒤에 다시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재회하거나 타이밍이 계속 엮여요. 사주에서는 이런 걸 인연줄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헤어지기 힘든 궁합은 바로 형살 관계입니다. 근데 이건 좀 달라요. 합이 달달하고 끈끈한 느낌이라면 형살은 약간 지독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를 너무 강하게 묶어버리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이상하게 편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못 떠나죠.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살 궁합 커플들 특징이 뭐냐면 싸워도 헤어지지를 못해요. 주변에서는 다 말려요. 야 그만 만나. 너 맨날 울잖아. 근데 본인은 아니다. 이상하게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서로에게 독이기도 한데 동시에 해독제 역할도 하는 관계. 그래서 형살이 강한 궁합은 연애 초반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반대가 심했는데도 결국 결혼한다든지 멀어졌다가도 몇 년 뒤 다시 만난다든지 이런 드라마 같은 서사가 잘 나오죠. 물론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묶이면 서로의 인생이 같이 침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것도 결국 서로를 성장시키는 방향이어야 오래 갑니다. 그냥 못 헤어진다고 다 좋은 인연은 아니에요. 그럼 진짜 좋은 천생연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주에서 오래가는 인연은 끌림하고 안정감이 같이 들어와야 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엄청 설레는데 계속 불안한 관계 있죠. 맨날 연락 기다리고 혼자 눈치 보고 감정 롤러코스터 타는 관계. 이건 끌림은 강한데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너무 편한데 설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 같고 대화는 잘 통하는데 이상하게 연애 느낌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천생연분 궁합은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있으면 편한데 또 없으면 허전해요. 싸워도 결국 대화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하나, 서로의 결핍을 자연스럽게 채워줘요. 예를 들어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살아나는 사람에게 끌리고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래서 사주궁합은 단순히 성격이 맞는다보다 내 인생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재밌는 건 사람은 결국 자신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에게 가장 깊게 끌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주궁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연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합은 가능성이지 결과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천생연분이라도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고 조금 부족한 궁합이어도 노력하면 오래 갑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궁합 점수는 엄청 높은데 현실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도 많고 반대로 충이 많고 싸움도 많은데 끝까지 함께하는 부부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가입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안정되고 더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인연이에요. 서주에서는 그걸 귀한 인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 분명 힘들었는데 계속 생각났던 사람, 혹은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게 스며들었던 사람, 아마 사주를 펼쳐보면 합이나 강한 인연줄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보통 내 인생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고 갑니다. 좋든 나쁘든.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살면서 진짜 못 잊었던 사람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합 때문에 못 잊는 건지, 형살 때문에 지독하게 얽힌 건지, 아니면 충인데도 이상하게 끌렸던 건지 우리 같이 사주 이야기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사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